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0.6%대를 찍었는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자원을 부동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쫄딱 망해봐야지 정신을 차릴 듯한데요. 지금 나라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고 소비도 급감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얼마 가지 못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얼마나 무너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니라 마지막 설거지 어떻게 끝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고용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황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파산 건수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에 파산한 중소기업이 987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코로나가 절정일 때 2021년 전체 건수가 955건이었는데 그 심각했던 1년치를 2024년 상반기에 넘어섰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그 위기감, 코로나 때 2배를 능가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좋아질 기미가 없잖아요. 파산 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지금 느끼는 심리 살펴보면은 2021년 7월부터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냐, 안 좋아질 것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통계가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2021년 7월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최전방에서 느끼는 추위, 힘듦, 그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2023년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거의 100만 건 가까이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폐업한 건수가 98만 6천 건 그 정도 됐는데 코로나 때도 폐업한 건수가 88만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훨씬 많은 폐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2024년에도 당연히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말고 사람들한테 지금 경제 그리고 앞으로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역시 2021년 7월 이후부터 계속 전망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지금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영업자 폐업 안타깝지만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가 경매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들어와서 월세를 내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사라지니까 상가 주인들도 공실에다가 이자도 내지 못하고 경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 매물이 2024년 7월에 11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거는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1000건 미만이었다가 1000건이 넘어가고 2000건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경매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를까요? 당연히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출을 누가 많이 받았느냐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 2030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끌은 2030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4대 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 상반기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런 걸 분석했을 때 33조 정도가 주담대로 증가했다고 해요. KB, 우리, 하나, 신한 이렇게 4대 은행. 그런데 여기서 2030이 12.8조 약 40%나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40대, 50대, 60대 보다 훨씬 더 많이 연끌했어요. 50대, 60대보다 한 2배, 40대보다 50% 더 많은 금액으로 연끌했다고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언론한테 속은 사람들이 2030이라고 보시면 돼요. 40대, 50대 이 사람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IMF, 리만 브라더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이 또렷합니다. 이때 위기가 터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경험 다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40대, 50대는 언론에 쉽게 속지 않았어요. 하지만 20, 30대는 97년 IMF 그냥 수업 시간에 설명으로만 들었을 테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는 중고등학생이었겠죠. 특히 이런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세대가 언론한테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30 너희들 속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 근데 확실히 속은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누군가 이익을 봤기 때문이죠. 지금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사상 최대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4년 상반기 은행 이자 수익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4천억이나 증가했다고 해요. 작년에도 역대 최대였는데 2024년에 또 넘어섰다고 해요. 은행들의 이자 수익에 가장 높은 공헌을 한 세대들이 2030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좋은 일만 했다는 거예요. 2008년에 하우스푸어들 어떻게 됐는지 이걸 봤다면은 대출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약간 꼰대 소리였는데 이제 그러면은 2030들이 저렇게 영끌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받아줄 수 있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10대들은 인구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8.79밖에 안 돼요. 그리고 10대 이하 진짜 어린이들 지금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10대 이하 친구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수 있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설거지가 거의 끝났다는 게 보이는 게 지금 8월의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지금 8월이 거의 끝나서 여기서 조금 더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것 같진 않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8월이 비수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2018년, 2019년에는 8월 거래량이 6월, 7월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기다, 성수기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막 설거지가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일본 버블 붕괴가 언제 시작됐냐면은 금리 내리고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상승이 급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리니까 오히려 부동산 버블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끼고 수요가 사라진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 말이죠.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오히려 일본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설거지 끝났고 서울 부동산 거품 그 허상이 곧 무너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 엄청나게 파산하고 있는데 코로나 1년 동안 2021년 955건이 파산했는데 지금 2024년 상반기에 987건 파산했습니다. 코로나 1년치를 넘어섰어요.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자영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폐업이 급증했습니다. 지금 거의 100만 건대로 상승했어요. 경제 주체들, 가게, 기업 이런 데서 앞으로 경제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는 만큼 소비를 더 줄이게 될 것인데요. 안타깝지만 자영업자 파산이 2024년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개인이 모두 힘든 상황에서 서울 부동산만 상승한다? 굉장히 비정상적인데 결국에는 누군가 영끌을 했다. 특히 2030이 이번에 영끌을 주도했습니다. 4대 은행 기준 2024년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한 40% 정도를 2030이 주도했어요. 그만큼 언론들한테 속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은행들만 지금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작년에 역대 최대 이자 이익을 냈는데 거기서 또 4천억이 증가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이자를 많이 냈다는 거죠. 영끌들이 냈겠죠.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8월 거래량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죠. 부동산 정상화가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익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시면은 정직하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